안녕하세요. 포마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포마 FM 수능 특강 단원별 찍기 특강에 있던 기백 맨 마지막 단원이죠. 공간 벡터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렇죠? 공간 벡터. 공간 벡터인데 요 부분은요, 예전에 그냥 벡터 단원 해가지고서 평면 벡터, 공간 벡터 같이 취급될 때에서 이제 단원을 쪼개서요, 그쵸? 쪼개서 평면 벡터 따로, 공간 벡터 따로 해서요. 사실은 벡터 문제 출제량이 출제 양 자체가 상당히 많아진 거야, 그쵸? 예전에 비해서는요, 그쵸? 그만큼 벡터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지, 중요해졌다. 이번 시험 때에도 마찬가지 평면 벡터에서요, 우리 그 속도,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뭐 평면상에서의 점의 운동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선생님이 세 문제 정도를 예상했었잖아, 그치? 세 문제. 전범위에서. 세 문제 많잖아, 그쵸? 많은데 공간 도형, 공간 벡터 합쳐가지고 몇 문제요? 선생님이요? 전범위에서 네 문제 예상했죠. 그러니까 3 더하기 4에서요 7에다가 2차 곡선, 평면 곡선에 2개에서 2, 3, 4 이렇게 9문제 정도가 출제 예상입니다, 그쵸? 전범위에서 몇 문제? 기백에서 9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 중에서요 요 3개가 일단 벡터잖아, 평면 벡터, 그쵸? 물론 여기 있던 우리 원래는 미분에서 배웠었어, 미분 적분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었었던 뭐예요? 속도, 그 다음에 그 거리, 그 다음에 평면상에서의 점의 운동,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세 문제 예상, 그쵸? 상당히 많죠. 여기 있던 네 문제 중에서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간 도형 하나, 결과적으로는 공간 벡터 3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여튼 두 개가 나오든 뭐 이게 2개 1개가 나오든 이건 4개가 안되네, 그쵸? 3개 1개. 하여튼 도합해서요 공간 쪽 관련된 문제가 4문제가 출제 예상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죠? 4개 3개 아니면 4개인데 거의 4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4개 정도 자꾸 공부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벡터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면은요, 일단 여기에서 3개 출제된다고 했었잖아, 그쵸? 3개, 그쵸? 3문제. 그러니까는 2개가 훨씬 강해요. 3개 정도 출제돼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평균 한 2개 정도 출제한다면요 벡터만 몇 문제야? 5개. 알겠어요? 벡터 관련된 문제가 물론 여기서 그냥 운동에 관련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벡터 관련된 순수한 문제가 적어도 4개, 최소 4개. 많지 따라서요 4개 내지 5개이기 때문에 이 벡터 관련된 기본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알겠어요? 매우 중요해. 아니 이거 상당한 양이잖아. 3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쵸? 벡터 관련된 게 이만큼 중요해졌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4개가 나올 것이다. 어디에서요? 평면 공간 벡터에서, 그쵸? 벡터, 순수한 벡터 관련된 문제로, 그쵸?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당구사항은요, 이 평면 벡터 학습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평면 벡터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그대로 Z좌표 공간에서는요 Z 성분 하나 추가돼서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그쵸? 많은 것들이 그냥 그대로 더 추가돼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벡터 학습을 절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에 관련된, 이게 평면이든 공간이든 벡터 자체에 관련된 벡터의 정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 그다음 벡터의 뭡니까? 크기에 관련된 최대 최소, 또는 벡터의 내적, 최대 최소,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기타 등등등, 가에 관련된 내용 등등등, 벡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나 기본적 학습 내용을요 놓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치? 놓치면 안 돼, 안 된다. 중요합니다. 다음에요 하나 더 언급하면은요, 물론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지만은요 수능 형태에서는 항상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의 기출의 예를 보면은요 여기 있던 공간 도형, 공간 벡터 여기에서 몇 번이요? 29번. 요놈이 전범위일 때 요놈이요 올해도 여전히 29번 위치에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쵸? 물론 9월 평가원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거의 예외 없이요 9평 10월 수능, 특히나 9평 수능 때는요 29번 자리에 여기 있던 공간 도형 문제건 또는 공간 벡터 문제건 여기는 해석 문제가 거의 내가 이건 내 집이야, 내 자리야 라고 하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맞아야겠죠, 그쵸? 왜? 요거에서 요거 한 문제 제해놓고 나머지 문제들은 당연히 학습을 통해서 맞아야 되는 거고, 이과생이라면, 그죠?
딱 하나 걸린다 이제. 몇 번? 29번 하나 걸려. 알겠죠? 그게 공간 도형 또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공간 벡터에서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거 한 문제 맞냐 못 맞냐가 관건이 되겠네. 그렇지? 됐어요. 문항수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공간 벡터는 일단 학습을 할 때요. 일단은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예상, 평균 두 문제 예상이죠. 작년 수능에는요 3개 나왔습니다. 네, 공간 벡터에서 한 문제가 공간 도형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공간 벡터에서만 3문제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합쳐가지고 4문제, 공간 관련된 문제. 자, 일단 첫 번째 학습하는 게요. 일단 첫 번째가 벡터 자체, 평면 벡터에서요. 학습했던 내용 그대로 갖고 와서요. 성분 하나가 x, y, 누구야? z. 요 성분 하나가 추가된 채로 해가지고서 이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앞선 학습이 잘 돼 있다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닥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공간 벡터를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자, 두 번째로 들어와서요. 선생님이 공간 도형 때도 얘기했었지만 머릿속에서 눈을 감아봐. 평면이잖아. 평면. 그렇죠? 내가 어차피 안 그려져. 잘 안 그려지지만 그래도 이과생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공간을 다룬다고 하면은요. X축, Y축, Z축까지 꽂아놓은 다음에 적어도 대략적인 공간 이런 감각은 있어. 알겠냐?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문제를 본 다음에 그림이 안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 공간 문제는요. 그렇죠? 그림이 안 주어졌을 때 그 그림 상태를 우리가 해석을 해놓고서요. 평면에 그려놓고 대충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갖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게 그려져야지만이 어떤 공간을 늘 얘기하지만 한 단면에 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뭐라고요? 하나의 평면, 하나의 단면에 담는 게 중요해. 단면에.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져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벡터의 크기의 최대치수를 묻던 또는 뭡니까? 내적의 최대치수를 묻던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해석이 이 정도 상태가 돼야 되겠구나 정도는 알고서 우리가 평면화 작업 또는요 벡터의 분할 또는요 여러 가지 벡터들을 통해 벡터들을요 가지고서 이런 거죠. 평면상에서는 평행하지 않은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 어떤 벡터는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공간상에서는요 한 평면에 있지 않은 0벡터가 아닌 세 개의 벡터요. 그렇죠? 세 개의 서로 다른 벡터로서요 어떤 공간 벡터는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벡터를 잘 표현하고 크기든 내적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최대치수에 관한 것들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해석 문제가 남죠. 해석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평면 벡터를 잘 학습한 다음에 이거나 추가돼 가지고서 학습되는 내용은 그닥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제 유제 수준은 그냥 그대로 다 학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해석 문제가 남게 되는데 요때 한 원래는 2가지 3가지 정도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요 추가되는 게 있어요. 1번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사실은 우리 벡터 방정식을 어디서도 배웠어요? 평면 벡터에서도 배웠었거든. 그쵸? 거기다가 등호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Z의 비율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학습이 일단 잘 이루어져야 돼. 그치? 요놈. 다음에 두 번째요. 별표를 3개 날릴게요. 우리 평면의 방정식에선 배운 적이 없죠. 근데 공간 벡터에서는요. 이제 뭘 배웁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 요놈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이놈은 아까 이거 성분 하나 추가하는 건요. 평면 벡터나 공간 벡터나 그놈이 그놈. 그쵸? 뭐 수직 조건이건 평행 조건이건 성분 하나가 추가된 거에 불과하잖아. 얘도 이미 평면 벡터에서 잘 배웠던 내용인데 공간상에서 하나 더 추가돼서 배우는 거고 벡터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알겠어? 똑같아. 그럼 큰 차이점이 뭐야? 요거 하나 있지. 그러니까 공간 도형에서 공간 벡터에서 늘 단골 출제 대상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다? 이 바로 평면이다. 평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면에 관한 학습은요. 얘는 무조건 달달달 마스터해야 돼. 알겠어요? 평면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달달달 마스터. 왜? 이제 평면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평면 벡터 말고 공간 도형에서 구의 방정식을 배웠었잖아. 근데 그 구의 방정식도요.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죠? 구. 아니면 뭐 그냥 좌표를 줘가지고서요. 좌표를 줘가지고 공간 도형에서 배웠던 구를 쓰든.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해석기 하죠. 구도 마찬가지고
평면도 마찬가지고 직선도 마찬가지고 다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됐으니 이러한 좌표 공간상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식으로서 처리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고 여기 있던 건 무슨 벡터요? 직선은 당연히 항상 핵심이 방향 벡터. 그죠? 방향 벡터.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평면은요. 평면은 지금 법선 벡터. 법선 벡터. 요거에 관련된 각에 관련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구하고 접해 또는 구가 평면이 잘라 구가 직선이 뿅 들어가 이런 직선, 평면 또는 공간도에 대표적인 구에 관련된 위치 관계에 관련된 해석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해석 문제. 그리고 이 해석 문제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원래 했었어. 크기 그다음에 보니까 내적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으면은요 이거는 맥시멈 미니멈을 물을 수가 없잖아. 그냥 상수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떤 상태가 고정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에서 많이 풀면서 그나마 좀 쉽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데 어떤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요 내적 여기 관련된 맥시멈 미니멈 단골 출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최대치수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크기나 이러한 내적 값이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된 벡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만 이런 맥시멈 미니멈이 가능해?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의 움직이는 벡터. 그렇죠? 움직이는 변화하는 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가능한 거고 제한 조건 내에서 변화할 때 우리가 그거를요 공간 도형 약간의 공간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논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 그죠? 그냥 막 다 그려서가 아니라 논리로서. 그죠? 그 다음에 그 핵심을 파악했으면은요 평면화 작업 하나의 평면에 담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상태 최대인 상태 최소인 상태를요 이런 벡터적인 뭐 내적이든 또는 뭐니까 크기를 제곱하면 내적과 왔다 갔다 자유롭다 라고 했던 것들을 활용하든 하여튼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누굴 맞을 수 있냐 없냐 결국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29번 문제 이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올해 수능 보기 전까지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고 알겠냐? 선생님 그 전에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 문제는요 또는 여기 있던 벡터 평면 벡터 세 문제는요 도합 몇 문제야? 이거 29번 빼더라도 6문제죠. 6문제 그렇죠? 대략 6문제 이거는요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맞을 수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요 공부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29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흔들림이 있다면 29번 도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아니 이전에 29번 이전에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요 평면 벡터에 있던 내용들 다음에 공간도형 정사형 삼수선 그죠? 그 다음에 공간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들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의 직선 평면 구 이런 것들을 일단 위치관계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상에서 해석 문제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간도형 자체에서 어려운 문제로 29번 나오던 또는 어차피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벡터의 크기건 벡터의 내적이건 최대 최소를 묻든 간에 하여간에 뭡니까? 하여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평면 벡터 또는 공간도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몇 문제 7개 중에서 적어도 6개는요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상태까지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맞아. 그 다음에 이거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29번을 도전할 수 있는 건데 도전한 내용은 벡터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평면 벡터 배웠던 내용 그대로 공간 벡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학습하면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추가돼 있어요? 이미 앞서 배웠던 공간도형의 공간적 요소가 추가돼 있죠. 그렇죠? 공간좌표 그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요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그림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구나 라고 해석하려면 공간적인 약간의 개념 약간 막 눈 감고 완전히 그려지는 건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약간 좀 공간 개념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학습해야 할 거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또는 벡터로 표현된 구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요 이런 방향 벡터 법선 벡터 더불어서요 또 이루는 나름대로 각들에 관련된 연구 그렇죠? 그죠? 내적을 활용한 이런 놈들의 내적을 활용한 각들을 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다. 기본.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표현하는 것도 기본이어야 되고요. 뭐 직선의 평면까지 이런 거리 공식 이런 거 다 기본 알겠어요? 기본. 그런 기본적인 학습들을 마스터한 다음에 맨 마지막 다 가지고 와서 또는 공간 도형에서 갖고 배웠었던
뭐 삼수원 정리든 정사형이든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요 29번 해석 문제에 도전한다. 그쵸?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기하 벡터 많이들 어려워하죠. 그쵸? 어려워하는데 일단 총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 몇 문제 나와요? 올해도 한 9개 정도 출제 예상입니다. 알겠죠? 이과생 9개 출제 예상 물론 10개 나올 수도 있어. 그다음에 8개 나올 수도 있다. 그쵸? 근데 9개 정도 출제 예상을 하고 예년 수치로 비교했을 때 그쵸? 그 9개 문제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일단 2개 이건 학습을 통해서 맞도록 해라. 알겠죠? 나와봤자 어떻게 돼요? 보통 3점 4점짜리 문제로요 여러분들이요 공부하면 맞을 수 있는 수준. 그죠? 정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접선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됐습니까? 또는 뭐 매개 변수의 미분법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그렇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벡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와 학습 철저히 하셔라. 다음에 공간 개념 추가해서 어떻게 돼요? 이 29번 맞는 게 기백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이라이트 문제가 되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레벨업 기간 동안 선생님이 당부하는 상황은요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9월 평가원 전까지 요놈 재놓고 나머지 정도쯤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이건 버린 게 아니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던 평면 벡터 그 다음에 공간 도형 공간 벡터에 요 몇 문제 7개 중에서 6개의 학습이 잘 이루어진 학생이라면요 얼마든지 또 남은 기간에 기출문제건 또는 뭡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29번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다고. 기백 절대로 이거 나오면 난 틀 자세가 되어 있을 경우는 절대로 안 돼.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고요. 충분하다. 어떻게? 일주 3주면 잡을 수 있잖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교과서적인 내용 반드시 습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좀 공부해서 가져와야 돼. 그쵸? 선생님도 촬영 많이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 맨 마저 29번은요. 킬러 문제 10개건 20개건 풀어가지고서 해석하는 해석력을요. 길러내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전 단계에 있던 학습이 철저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번 공간 벡터에 관한 단원 강의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기백 학습에 관련된 이론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